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생활비 문제로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 정작 아이를 원하는 시기가 됐을 때 임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를 원하는데도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주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불임도 있고 난임도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불임과 난임.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이제 의학 용어, 즉 영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예. infertility라고 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이 상태를 이제 불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불임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영구적으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제 주게 되고 우리가 어떤 뭐 정치 평론에서도 불임이란 단어를 붙이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듯이 그렇지만 난임 그러면 현재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요즘은 난임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경우가 주변에 요즘에는 뭐 드물지가 않은데요. 그만큼 난임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난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결혼하고서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때를 과거에는 불임, 요즘엔 난임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난임을 호소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임 환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내지는 다른 어떤 장애 요인이 있지 않았는지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생리가 불순하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 부부 같은 그런 외적인 여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은 부부, 이런 부부를 이제 난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확률적으로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생리 주기에 임신이 될 확률이라든지 뭐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 생리 주기, 그러니까 여성의 한 생리 주기 4주죠. 이 4주 동안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20에서 25% 정도의 임신 확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1년 동안 누적이 되면 1년간 부부 생활했을 때 약 90% 이상 임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1년이라는 기준이 이제 나온 것이죠. 요즘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아서 어디 뭐 부부한테 이런 얘기하기도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게 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증가한 원인이 뭐가 될까요? 주요 원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이 되겠죠. 여성의 수태 능력은 20세에서 30세, 그때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0세가 지나면 수태능, 즉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35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더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다른 원인을 보자면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 과거에 비해서 직업적, 사회적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건강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고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서 난임 환자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녀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성은 뭐 어느 정도, 여성은 어느 정도 요즘에 좀 불임 난임 환자가 좀 늘고 있나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배란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질환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활 습관 관련 혹은 비만 관련, 식습관 관련 이런 경우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술, 담배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난임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경우는 이제 원인을 찾게 되면 원인을 교정해서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과체중, 그다음에 식생활에 있어서 어떤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식사, 이런 운동 부족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경우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 네, 네, 네.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 이런 네.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한다든지 흡연도 많이 문제가 흡연도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흡연도 역시 정자의 질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난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간접 흡연도 역시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염증성 질환이 있죠.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예. 성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 골반염이 생겨서 골반염이 이제 여성의 골반의 환경, 네. 임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아주 악조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걸로 예. 인해서도 이제 불임이나 난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알코올을 중단을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알코올이 정확하게는 알코올이라는 게 이제 화학 물질이 되겠죠. 이게 DNA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술을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이게 DNA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음주 그리고 어떤 일정량 이상의 역치를 넘어가면 그런 과도한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DNA 손상을 가져와서 네. 정자의 수가 줄어들고 같은 정자가 있어도 움직임이 이제 둔화가 돼서 예. 임신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좋지 않은 정자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성들도 물론 이 술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남자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남성, 여성 모두 이제 DNA라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의 난자에도 이런 손상을 받았을 경우 그때는 임신율도 떨어지고 혹은 임신 이후에 그 태아의 발육이나 아니면 태아의 상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담배랑 술은 역시나 이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 애주가하고 애연가들은 그러는데 백해무익한 것은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준다, 뭐 수출해야 뭐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은 나오고 있죠. 술과 담배, 예. 술, 담배에 대한 자료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는 술, 담배가 임신율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기형에 관한 문제, 이제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도 되기 때문에 가임기에 있는 분들은 술, 담배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또 사람마다 또 같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적게 먹어도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난임 여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난임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알 수가 있는데 난임의 이제 진단은 자가 진단 쉽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난임이 됐는지 그 기저질환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혼자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는 거겠죠. 네. 특히 이제 임신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 네. 혼자 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두 사람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 첫 아이 출산 후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를 2차성 난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성 난임의 경우는 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경우고 2차성 난임은 한 번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한 번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소파 수술을 받은 경우에 자궁에 유착이 와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그 부부의 특히 이제 여성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호르몬 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시험관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산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고 이 다른 방법은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시험관 시술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죠. 시험관 예. 시술은 이제 보조 생식술 중에 하나고요.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란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배란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 수정 이런 걸 한다든지 자궁이나 난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난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 텐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나이를 늦추게 되면 이제 특히 여성의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게 되면 난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은 늦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이 되겠죠. 생활 습관은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거 이런 거 포화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생선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예.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세 영양소와 같은 철분,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섭취를 해야 되고 특히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이제 지방을 너무 제한하면 이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지방 유제품보다는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라도 결합돼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율 문제, 불임 문제, 난임 문제도요. 난임을 예방하려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너무 늦추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대 여성안병원 부인종양센터 주은 교수였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